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자랑스러운 어머니를 둔 40대 남자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 하나는 바로 부모 복이라고 하죠. 부모 될 일을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으니 오롯이 타고나야 하는 귀한 복이니까요. 그리고 간혹 피로 이어진 부모님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부모님을 만나는 행운을 얻게 된 사람들도 있는데 그 행운아 중 한 명이 바로 저랍니다. 제 사연은 불행에서 저를 구해준 저희 어머니와 가족, 그리고 그런 어머니 덕에 번듯한 어른이 된 제가 스스로 가정을 꾸리게 되며 생겼던 소동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부디 주변 이웃의 흔한 속사정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저는 마음으로 이어진 부모님을 두었어요. 저는 고아원 출신이거든요. 기억도 전혀 나지 않는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신 후 한 친척에 의해 고작 4살의 고아원에 맡겨졌다는데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가 그곳에 있음을 아는 친척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절 데려가길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같은 고아원에서 지내던 형들 몇몇은 저를 놀리고 때리는 등 수시로 절 괴롭혀댔습니다. 가뜩이나 고아원에 적응하지 못했던 전 그 때문에 더더욱 기가 죽어 어깨를 둥글게 말고 다녔죠. 원장님과 선생님들을 제외하고 그런 저를 안쓰럽게 보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 인생을 바꿔준 제 어머니예요. 너희들 당장 그만두지 못해? 소머리 국밥 가게를 운영하셨던 어머니는 제가 살던 고아원에 정기적으로 봉사를 오고 후원도 하던 분이셨습니다. 어머닌 유독 길을 펴고 살지 못하던 제게 관심이 가셨는지 언제부턴가 봉사를 오기만 하면 저부터 먼저 찾곤 하셨죠. 성호야, 너도 이제 8살이나 됐는데 누가 괴롭히면 하지 말라고 맞서 싸울 줄도 알아야지. 아무리 괴롭혀도 찍소리도 안 하고 당하기만 하잖아. 그럼 사람들은 네가 그래도 되는 애인 줄 알고 더더욱 막대하는 거야. 아줌만 제가 안 돼봐서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형들을 이겨요. 그리고 대들면 형들이 절 더 괴롭힐 텐데 저한텐 여기가 집이니까 어디로 도망갈 곳도 없단 말이에요. 아줌마, 전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요? 학교에선 친구들이 고아라고 왕따시키고 고아원에선 덜 떨어졌다고 따돌림 당하고 제가 이렇게 못나서 친척들도 다 저를 버린 걸까요? 어머닌 눈물을 뚝뚝 흘리던 저를 보더니 대뜸 당신 자신도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시더군요. 그리곤 왜 자신이 절 그토록 챙겨주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죠. 그렇지 않아. 그 사람들도 분명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그리고 네가 모자란지 아닌지 아직 다 커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니? 설사 네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한들 세상 그 누구도 널 무시하고 괴롭혀도 될 권리는 없단다. 넌 태어난 것 자체로도 충분히 소중한 아이야. 성호야, 사실 이 아줌마도 너처럼 고아원에서 자랐단다. 그리고 너처럼 고아원 언니 오빠들한테 음침하다는 이유로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어. 그래서 성호 너를 보면 아줌마가 자꾸 난 같지 않았단다. 정말요? 아줌만 전혀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정말 그랬어. 그리고 아줌만 그 사람들한테 평생 지고만 있기 싫어서 맞서 싸웠단다. 성호 너한텐 아직 어려운 얘기겠지만 살다 보면 세상엔 불공평한 일이 수두룩하거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누군가 널 도와주지도 않아. 하다못해 목청껏 도와달라고 소리라도 지르지 않는 이상 말이야. 자신의 삶은 결국 뭐든지 스스로 움켜쥐고 해내야 하는 법이란다. 만약 성호 네가 용기를 낸다면 이 아줌마가 네 등 뒤를 든든하게 지켜줄게. 어머니의 말은 어려웠지만 저와 달리 저와 똑같이 자랐던 어머닌 당당하게 맞서 싸웠다는 말, 그리고 내 편 하나 없는 그곳에서 제 편이 되어 저를 지켜주겠다는 어머니의 말에 용기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며칠 뒤
또다시 저를 괴롭히려고 들던 형들에게 저는 정말로 대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두 다리가 덜덜 떨렸지만 저는 끝까지 형들 중 한 명의 다리를 이로 꽉 물고 놓지 않았죠. 그날은 정말 멍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전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날 이후 형들은 제가 독종이라며 저를 슬슬 피해 다녔어요. 또한 그 주 주말에 봉사를 왔던 어머닌 제 얼굴을 보곤 절 데리고 원장실로 가서 목청껏 따지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굉장히 벅차오르더라고요. 저번에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애들 똑같이 보살피고 아껴주셔야 한다고 해도 애 얼굴이 이 지경이 되도록 걔들을 그냥 놔두시면 어떡해요? 어른은 애들을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형들 중 한 명도 저 때문에 많이 다쳤다고 해도 어머님 끝까지 절 감싸며 화를 내주셨어요. 어머닌 세상에 태어나 제가 처음으로 만난 든든한 제 편이었던 겁니다. 그런 어머니가 제 나이 9살에 저를 입양하기로 하셨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기쁨을 참지 못했죠. 성호야, 아저씨는 아줌마랑 같이 왔을 때 몇 번 봤지? 아줌만 이제부터 성호 네 엄마고 아저씨는 네 아버지야. 네 엄마가 성호 네 이야기를 집에서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그런 네가 결국 아들이 돼서 우리 품으로 오는구나.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덤프트럭 운전 일을 하던 아버진 풍채만큼이나 푸근하고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진 쉬는 날마다 저를 데리고 나가 함께 공도 차고 자전거도 가르쳐 주셨는데 옆에서 아들과 놀아주고 있는 다른 아버지를 볼 때마다 나도 아빠가 있다는 생각에 어깨가 괜히 올라가곤 했어요. 처음으로 느껴본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정에 매일매일이 행복한 나머지 몸서리가 처질 정도였죠. 또한 부모님껜 저보다 1살 어린 딸이 있었는데 여동생 또한 낯선 절 오빠라고 부르며 잘 따라주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생긴 가족의 품 안에서 저는 더없이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한편 공부를 잘했던 전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한 후 변호사가 되고 싶어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 후 당당히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부모님은 제가 자랑스럽다며 눈물까지 터뜨리셨죠. 장하다. 아주 장해 우리 아들. 이 아빠 트럭에 아예 현수막을 걸고 다닐까? 김창덕이 아들 김성호. 축 변호사 되다. 이렇게 말이야. 아우 절대 하지 마세요. 저 완전 창피하다고요. 기어코 현수막을 제작하시겠다던 두 분을 말리느라 제가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모릅니다. 그 와중에 웃겨 죽겠다며 도리어 부모님을 부추기던 동생에게 누나를 무지막지하게 불아리기도 했죠. 그리고 한 로펌에 취업해 첫 월급을 탔던 전 부모님께 큰절을 하며 받은 월급 전부를 드리기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지금까지 한 번도 절 수아랑 차별하지 않고 친자식처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전 절대로 이런 번듯한 변호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절 키워주신 은혜 앞으로 살아가면서 평생에 걸쳐 갚겠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 품에 안겨 저는 긴 시간 제가 효도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그런 제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이 제 아내의 첫 번째 기일이었어요. 속상한 마음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가 그런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족을 잃는 슬픔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진 돌아가셨는데 당신은 왜 멀쩡히 살아있는 거냐고요. 난 당신 절대로 용서 못해. 젊은 운전자는 우리에게 울며 사죄했지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음주운전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로서 열심히 싸웠어요. 결국 그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긴 했지만 우리 가족이 원했던 만큼 길고 무거운 형량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분하고 원통했어요. 물론 판사님도
수많은 판례와 법정 지식을 바탕으로 합당한 판결을 내린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당시엔 원통함이 이성을 앞서 있었기에 재판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했었죠. 한동안 길에서 아들과 공을 차고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아버지들을 보면 눈물이 치솟아 고개를 돌려버리곤 했습니다. 저와 모든 것을 함께 해줄 아버지가 더 이상 곁에 없다고 생각하니 슬픔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시기에 결심했죠. 변호사가 아니라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판사가 되고 싶다고 말이에요. 판사가 되려면 법조인으로서 활동해야 할 필수 기간이 있었기에 저는 열심히 변호사로서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돕고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이후엔 판사가 되기 위한 시험, 면접 등 길고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 30대 후반의 나이에 드디어 판사가 되었죠. 제가 변호사가 되었을 때와 달리 어머니는 호들갑을 떨지 않으셨어요. 대신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널 보고 참 대견해했을 거다. 부디 그 어떤 편견과 원망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억울한 사람에겐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죄를 지은 사람에겐 합당한 벌과 죄를 뉘우칠 기회를 줄 수 있는 공평한 판사가 되길 바란다. 참 장하다 우리 아들. 어머니는 제가 아버지 일로 분노에 사로잡혀 공정하지 못한 판사가 될까봐 염려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어머니의 말씀을 잊지 않고 되새기며 저는 좋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 늘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제게 어릴 적부터 불합리와 맞서 싸우고 자신을 아끼면서도 세상에 온정을 베푸는 법, 더 나아가 세상에 이로움을 퍼뜨릴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제 어머니였어요. 어머니와 다른 의미로 제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게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비 아내였죠. 저는 어머니를 본받아 늘 봉사활동을 다니고 기부와 후원을 했었어요. 저는 39살 때 평범한 회사원이던 예비 아내를 노인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다 만나게 되었는데 간혹 괜한 트집을 잡고 역정을 내시던 노인분들을 만나도 예비 아내는 인상 한번 찌푸리는 일이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일까 호기심이 일어 어느 날 저는 예비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전부터 궁금했었는데요. 정희 씨는 어쩜 그렇게 인상 한번 안 찡그리고 늘 친절하세요? 저도 사람인데 화날 때 있죠.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험난한 인생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게다가 형편까지 어려우니까 간혹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살아온 삶이 고단하셔서 그런 거지 처음부터 그런 분들은 아니었을 거다 하고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너무 아파져서 화가 누그러져요. 그리고 대부분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니까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많이들 외로워하세요. 저는 이 봉사라면서 그런 분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예비 아내의 말은 제게 아주 큰 울림을 주었어요. 무작정 봉사한다, 좋은 일 한다 정도로만 생각했지 봉사하는 곳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볼 생각은 차마 하지 못했거든요. 오랫동안 공부와 일에만 매진하느라 연애를 오래 쉬었던 전 그런 예비 아내에게 큰 호감을 품게 되었고 우린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아내는 제 가정사를 듣곤 눈물을 흘리며 본 적 없는 저희 가족에게 감동을 하더군요. 연애한 지 2년 뒤 결혼 이야기가 오가며 저희 집에 첫 인사를 온 날 아내는 진심 어린 말투로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어요. 뵙기 전부터 진심으로 어머님을 존경했어요. 그런 어머님의 가족이 될 기회를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결혼 허락해 주시면 꼭 어머님을 닮은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젊은 처자가 어쩜 이렇게 말을 곱게 할까. 허락해 주고 말고 우린 아주 좋은 고부 사이가 될 게다. 어머니는 예비 아내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예비 아내를 보러 집에 와 있었던 저보다 먼저 결혼했던 제 동생 또한 어디서 저런 선녀를 데려왔냐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죠. 이후 저는 예비 처가에도 첫인사를 갖고 예비 장인 장모께서도 저를 환영해 주셨기에 우리 결혼에 문제가 될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얼마 뒤 상견례를 진행하기 전까진 말입니다. 상견례엔 저와 어머니, 동생과 매제, 또 예비 아내 쪽엔 예비 장인 장모와 예비 처남이 자리했습니다. 사업을 한다던 예비 처남 댁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참석을 못했다고 했죠. 처음 분위기는 자식들 칭찬이 오가며 화기애애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비 장모가 무슨 술을 한 맺힌 사람처럼 들이켰다는 겁니다. 예비 장인이 말렸지만 장모는 가볍게 무시하더군요. 어른들이 함께인 자리니 예비 아내는 뭐라 말도 못하고 예비 장모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었죠. 저 또한 저러다 취하시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비 장모는 아예 혓바닥이 꼬일 정도로 만취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미처 상상하지도 못한 망언의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나저나 사부인, 미리 사부인이라고 불러도 괜찮겠지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보육원에서 고생하던 성호를 데려오신 걸로도 모자라 무려 판사로 키워내시다니요. 돌아가신 사돈어른께서도 분명 훌륭한 분이셨을 겁니다. 과찬이세요, 사돈어른. 사돈어른과 사부인이야말로 이렇게 따님을 훌륭한 성품을 가진 젊은이로 키워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성호를 데려온 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이 될 운명이 우릴 이끈 게지요. 진짜 듣다 짜증나서 못 들어주겠네. 훌륭하십니다, 사부인. 대단하십니다, 사부인. 당신 사위 될 사람이 판사라고 너무 빌빌거리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이 사람 결국 취해버렸네. 죄송합니다, 사부인. 제가 어떻게든 말려서 했는데 당신 얼른 그 입 다물어. 내가 뭘 어쨌다고. 저기 이보세요, 사부인. 솔직하게 말해봐요. 지금 기분 째지죠? 내가 그 고아원에서 데려온 게 대박 복권이었구나 싶어서요. 운명? 댁에 데려온 고아가 판사 말고 별 볼 일 없는 거렁뱅이로 자랐으면 과연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사부인, 말씀이 심하십니다. 실수하시는 것 같은데 이쯤에서 그만하시지요. 진짜 더럽게 고상한 척하네. 판사 엄마라 이거야? 아들이 판사면 뭐해? 정작 지는 냄새나는 소머리 국밥이나 파는 시장 떼기면서 소머리 국밥 파는 여자가 출세했네요. 가짜 엄마 주제에 판사 아들까지 두고 떵떵거리다니 말이에요. 애가 똑똑해서 판사가 된 거지. 뭐 자기가 잘나서 판사 만들었나? 여보, 당신도 훌륭하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만해요. 나도 애들 잘 키웠어요. 나도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정희 너도 시어머니가 좋은 사람이네 어쩌냐는 소리 그만 좀 해. 저 땅 국밥하는 추레한 여자보다 전직 공무원 남편 두고 소시적에 피아노 가르치고 살았던 내가 훨씬 고상하고 훌륭해. 야, 사위 너. 결혼하고 나서 저 땅 가짜 엄마 대접한다고 내 딸 고생시키기만 해봐. 아니, 아예 구하기로 한 신혼집 말고 처가살이를 하는 게 어때? 저런 가짜 말고 우리 딸 친부모인 내가 진정한 부모 사랑이 뭔지 확실하게 알게 해줄게. 불쌍한 고아 사이 내가 바다 같은 마음으로 품어주겠다고. 예비 장모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상견례장 분위기를 풍비박산 내버렸습니다. 예비 장인과 처남의 얼굴은 사색이 됐고 예비 아내는 황급히 예비 장모의 입을 틀어막았어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저와 동생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난 상태였고 매제는 너무 놀라 냉수를 들이키고 있었어요. 예비 장모고 뭐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벌떡 일어나 화를 내려는데 싸늘한 표정의 어머니가 말리듯 제 손을 잡으시더군요.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애초에 무례한 상대와 싸우는 법을 제게 처음으로 알려준 사람이 바로 저희 어머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어머니는 다른 쪽 손이 올려져 있던 식탁을 주먹으로 탁 내리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난 암사자의 포효 같은 어머니의 참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피아노 치는 일보다 소머리 국밥 하는 일이 덜 고상하다고 누가 그럽디까? 직업 가지고 고상하네 마네 수준 따지는 댁 사고방식은 덜 고상하다 못해 천박하네요. 그리고 가짜 엄마? 난 우리 성호를 데려온 그날부터 단 하루도 우리 성호가 내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호가 판사 말고 당신 말대로 거렁뱅이가 됐어도 난 이 애 가슴으로 품었을 겁니다. 판사 아들? 좋지요. 자랑스럽지요. 하지만 내가 자랑스러운 건 우리 성호가 판사여서가 아니라 감사할 줄 알고 남을 위해 기꺼이 가진 걸 내놓을 줄 아는 심성착한 아이로 자라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난 충분히 아들 잘 키운 여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난 정일 이렇게 잘 키운 댁도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아니네요. 남 칭찬하는 거 듣기 싫어하고 질투하고 해도 될 말 안 될 말 구분도 못하고 입 밖으로 짓거리는 사람, 난 훌륭하다고 생각하기도 싫고 당신 같은 쌍스러운 사람 내 아들 장모로 만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난 이 결혼 더는 찬성 못하겠네요. 뭐라고? 쌍스러워? 당신 말 다 했어? 어디 해보자 이거야? 해봐 어디. 내가 어렸을 적 고아원에 살 때부터 남 무시하고 얕잡아오는 인간들 언니고 오빠고 할 것 없이 아주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줬어. 그런데 감히 날 무시하는 거로도 모자라서 멀쩡히 부모 사랑 듬뿍 받고 자란 내 아들한테 고아니 불쌍하니 하는 소리를 해? 진짜 인생 한번 불쌍하게 만들어줘? 또 한번 내 아들 무시하는 말 짓거려봐. 그땐 당신 내가 아주 산채로 잡아다가 국밥으로 끓여버릴 테니까 알았어? 확 눈 안 깔어? 예비 장모 때와는 다른 의미로 기절할 뻔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무서운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정말로 몰랐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기함을 했는지 떡 벌린 입을 다물 생각조차 못하더군요. 심지어 예비 장모는 어마무시한 어머니의 말에 어느새 시선을 돌린 채 무릎까지 덜덜 떨고 있었죠. 어머닌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가치가 없다며 가자고 소리친 후 먼저 방을 나가버리셨습니다. 그제야 다들 정신을 차렸고 동생과 매제는 어머니의 뒤를 따라 나갔어요. 예비 처남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예비 장인과 아내는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정말 미안하네. 사부인께서 정말 마음 많이 상하셨을 거야. 내가 입이 10개라도 자네한테 할 말이 없네. 성우 씨 정말 미안해. 우리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 어? 아니, 미안한데 당신이랑 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 난 내 어머니를 욕보인 저런 사람 절대 내 장모로 두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정이야, 우리 그냥 파혼하자. 그리고 어머님, 아니 저기요. 제가 스스로 알아서 판사가 됐다고요? 그쪽이 보셨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애틋하게 저를 키워주셨는지? 저희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판사커녕 대학조차 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구석에 숨어서 울기만 하던 제게 당당하게 세상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세상에 대한 원망에 빠져있던 제게 판사라는 직업의 본질에 대해 일깨워주신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예요. 소머리 국밥을 팔든 뭐가 됐든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존경스러운 인품을 가지신 분이 바로 제 어머니란 말입니다. 저를 낳아준 친모가 어떤 사람이건 제게 어머니는 절 키워주신 어머니 단 한 분뿐이에요. 그런 어머니를 가짜 엄마라고 모욕한 그쪽은 술에 취해서 딸을 파혼시킨 한심한 엄마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2번 다시 볼 일 없길 바랍니다.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예비 장인과 흐느끼며 절 부르는 예비 아내를 뒤로 한 채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 앞에선 걱정스러운 표정의 동생 부부와 어머니가 서 계시더군요. 제가 한 말을 밖에서 다 들으셨는지 어머닌 힘이 빠진 저를 꼭 끌어안아 주셨죠. 상심이 크지? 아니에요.
저보다 어머니가 더 마음 상하셨을 텐데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괜히 저런 나쁜 말을 듣게 해드려서요. 아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인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네가 어찌 알았겠니? 얼른 집에 가자.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후 예비 아내에게서 몇 번이나 전화가 걸려왔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받으면 괜히 마음만 약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예비 아내는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왔더군요. 성우 씨, 왜 왔어? 난 내 의사 충분히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돌아가줘. 성우 씨, 우리 엄마 행동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 그래도 그냥 우리 결혼하지 않고 이대로 만나기만 하면 안 될까? 내가 염치 없다는 거 아는데 영원히 성우 씨랑 이별한다고 생각하니까 차마 숨조차 제대로 못 쉬겠어. 예비 장모가 술에서 깬 뒤 예비 아내의 집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예비 장인은 평소에도 술 때문에 그렇게 자신과 싸워대더니 망할 놈의 주사로 못난 미천 다 드러내고 자식 혼사까지 망치니 이제 속이 시원하냐며 내 자식 인생 망치는 여자랑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이혼을 선언하셨다는군요. 술 때문에 이미 며느리와도 몇 번 문제가 있었는지 예비 처남은 언젠간 사고 칠 줄 알았다며 학을 떼군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요. 나도 엄마 얼굴 꼴도 보기 싫다고 하는 뒤로 엄마한테 말 한마디 안 걸고 있어. 나랑 아빠한테 울면서 사과하곤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과 한마디로 끝낼 일이야. 나 엄마가 너무 밉고 원망스러워. 애써 우는 예비 아내를 돌려보냈지만 저 또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보다 현명하고 착했던 예비 아내에게 저 또한 너무 큰 마음을 내어주었으니까요. 예비 아내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왔지만 저는 냉정하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이후 며칠이 지났고 결국 예비 아내는 제게 이런 문자를 보내더군요. 계속 나를 밀어내야 했던 성호 씨 마음도 힘들고 불편했을 텐데 내가 내 힘듦에만 치우쳐서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아. 어머니께 죄송해서라도 나도 이젠 그만 현실을 받아들일게. 그동안 많이 고마웠어. 그리고 좋았던 시간을 이렇게 끝내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 어디에 있든 성호 씨와 어머님의 행복을 빌게. 이젠 정말 끝이구나 싶어 눈물이 왈칵 흘러내렸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여자 만날 수 없을 테니 아마 살면서 내 인생에 결혼이란 없겠구나 싶었죠. 한참을 울고 목이 말라 방을 나오니 거실 소파에 어머니가 앉아 계시더군요. 저는 황급히 마른 눈물 자국을 지워내려 손으로 얼굴을 비볐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는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힘드니? 괜찮아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괜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엄마. 성호야, 사실 그동안 정희가 나한테도 몇 번이나 전화가 왔었다. 죄송하다고 꼭 찾아뵙고 다시 사과드리고 싶다는 걸 내가 오지 말라고 했다.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앞으로 부디 행복하게 잘 사시라는 마지막 문자가 왔더구나. 어머니한테도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사실 저한테도 마지막 문자가 왔었거든요. 그래, 왠지 그럴 것 같았다. 그러니 네가 그렇게 우는구나 싶었지. 사실 정희한테 그동안 연락 온 걸 너에게 말하지 않았던 건 달라질 건 없는데 괜히 말해봤자 네 마음만 아프게 할 것 같아서야. 나도 사람인지라 화도 많이 났고 그런 사람을 네 가족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 네 결혼을 도저히 찬성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 그런데 너희가 서로 정을 떼기가 많이 힘들다면 하운을 진지하게 다시 고려해 보려무나. 사실 내가 말 안 한 일이 하나 더 있는데 요즘 네 예비 장모였던 그 여자가 매일같이 내 식당에 찾아오고 있다. 오늘로 벌써 닷새째야.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생각지도 못한 말이어서요. 그도 그럴 것이 예비 장모는 제게 단 한 번도 사과 전화를 한 적이 없었기에
끝까지 참 뻔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상견례한 다음 날 정희 부친이 찾아와서 내게 머리 숙여 사과하더구나. 파혼할 때 하더라도 자기 안 사람 행동에 대해선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면서 말이야. 그전에도 며느리가 돈 잘 보고 친정 좀 잘 산다고 시댁을 무시한다면서 술 먹고 몇 번이나 난동을 피워댔다더구나.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하던 오빠들하고 비교당하면서 자라서 시기 질투도 피해의식도 심한 사람이었대. 그동안은 자라온 환경이 안쓰러워서 보듬고 참아줬는데 정이 파혼당하는 거 보고 자기 아들까지 이혼시킬 것 같아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이혼할 거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건 내 알 바 아니니 알아서 하시라고 돌려보냈지. 그런데 그 다음 날엔 정이 모친인 그 여자가 찾아와서 손님들이 다 보는데도 아랑곳 않고 엉엉 울면서 죄송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더라. 딸은 자길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남편한테도 이혼당하게 생겼다면서 제발 한 번만 파혼을 고려해주면 안 되겠냐고 말이야. 근데 내가 그걸 왜 받아줘야 하니? 가족들 다 등 돌리고 집에서 쫓겨날 것 같으니까 날 찾아와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구나 싶었지. 그런데도 며칠을 계속 찾아오길래 대체 왜 그랬는지 알기나 하자 싶어서 오늘은 내가 앉혀놓고 물어봤다. 어머니의 물음에 예비 장모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성장 배경이 엉망이라 성격이 배배 꼬여 있어요. 남이 나보다 잘난 것 같으면 괜히 질투나고 괜히 깎아내리고 싶은 못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스스로가 못난 건 알고 있어서 어떻게든 꾹 참고 살아보려는 와중에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중소기업 다닌 우리 아들에 비해 며느리가 너무 잘났지 않겠어요? 친정도 우리 집은 비교도 안 되게 부자고 자기 사업한다면서 우리 아들 벌이의 10배는 번다고 하더라고요. 바쁘다고 애 계획도 미루고 명절이나 중요한 집안 행사에도 사업 때문에 바쁘다면서 아들 통해서 돈만 보내버릴 때가 많으니 그게 참 고깝더군요. 그래서 시어미로서 한마디 하려고 해도 남편도 바쁘네 그냥 놔두라고 하고 아들은 잘 사는 자기 처가 눈치, 자기보다 잘난 처 눈치 보면서 도리어 그거 시짜짓 하는 거라고 화내고 집 좀 덜 잘 살고 아들 중소기업밖에 못 보내놨으면 시부모 대접도 못 받고 무시당해 한답니까? 내 친구들은 며느리가 전화도 자주 건다고 하고 명절엔 어머님 제가 할 테니까 쉬세요 하면서 사근사근하게 군다는데 내 처지가 처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우리 딸이 자기 시엠이 될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다 존경스럽다 하고 생전 저한테는 안 하던 칭찬을 늘어놓으니 솔직히 별 잘나지도 않은 여자가 아들을 판사로 키워내서 저런 소리를 다 듣네 싶어서 또 질투가 났어요. 물론 사위 직업이 좋으면 저도 좋지만 입이 해벌쭉해진 남편을 보니까 아들 쪽 사돈들한테처럼 이번에도 내 기가 팍 죽겠구나 싶어서 자존심도 상했고요. 나도 내 나름대로 자식들 열심히 키웠는데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괜히 내 자식들도 무시당할 것 같아서 심기가 불편하던 와중에 사부인께서 친모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더더욱 마음이 삐뚤어졌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술까지 취해서 그런 저질러선 안 될 실수를 했고요. 저도 압니다. 제가 못난 사람인 거. 사실 애들에게 쭉 무시당할까 봐도 무섭고 남편한테 정말 이혼당할까 봐 무서워서 온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존심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달려온 제일 큰 이유는 우리 정희가 너무 힘들어해서예요. 사부인도 아시다시피 저와 다르게 우리 정인 정말 날개만 없다 뿐이지 천사나 다름없는 아이잖아요. 저 때문에 정희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부인, 제발 우리 정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눈 감아 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예비 장모는 테이블에 눈물을 뚝뚝 떨구며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면 얼굴도 안 비추고 애들과 인연 끊고 살라면 그러겠으니 자기 딸을 한 번만 받아달라고 애원했다는군요. 한없이 못난 사람이긴 해도 자신도 부모라며 제발 딸의 인생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솔직히 나도 부모인지라 마음이 약해졌다. 우선은 생각해 보겠으니 돌아가 보라고 말해도 끝까지 남아있다가 은근슬쩍 손님한테 서빙까지 하려고 들더구나. 내 눈치를 슬슬 보면서 말이야.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더니 마감 때 테이블도 다 닦고 바닥도 깨끗하게 쓸고 닦고서야 들어갔어. 고생 많으셨어요, 사부인. 하고 허둥지둥 돌아가는데 마음이 참 복잡했다. 그리고 집에 오는데 정이 문자를 받고 정말 생각이 많아졌어. 솔직히 마음이 다 풀리지 않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몇 날 며칠씩 자존심 다 내려놓고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에게라면 한 번쯤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구나. 반성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 그게 판사인 네 일도 되지 않겠니? 그러니 네가 정희에게 마음이 많이 남아있다면 그냥 결혼 없지 말고 진행해 보려무나.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말씀처럼 정말로 예비 장모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그 긴 시간 동안 용서를 구한 거라면 저도 한 번쯤 예비 장모를 용서하고 예비 아내와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건가 싶어 내심 안도의 눈물이 흐른 것 같아요. 한참을 고민한 끝에 다음날 퇴근길에 예비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들은 이야기를 말해 주었어요. 그리곤 당신만 괜찮으면 다시 만나보겠냐는 가슴 벅차오르는 말을 내뱉었죠. 정말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 난 몰랐어. 엄마랑 요새 전혀 말을 안 하고 지냈거든. 정말 어머님이 우리 다시 만나보라고 그러셨어? 그럼 우리 안 헤어지는 거지? 나 마침 지금 퇴근했는데 당장 어머님 가게로 가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정말 죄송했다고 직접 말씀드릴래. 예비 아내는 울고 웃으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얼른 예비 아내를 보고 싶어 어머니의 가게로 향했고 우린 어머니의 가게 앞에서 마주쳤죠. 저는 긴장한 예비 아내에게 심호흡을 시킨 후 어머니의 가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친 사람은 저희 어머니가 아닌 예비 장모였어요. 막 마지막 손님이 나간 건지 테이블 하나를 치우고 있던 예비 장모는 저와 자신의 딸을 보자마자 허둥거리며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정희야. 엄마 거기서 뭐해? 그동안 계속 여기 왔었다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들었니? 엄만 그냥 사부인께 용서받으면 그때 너한테 얘기하려고 했어. 성호한테도 사부인께 용서받은 다음에 용서빌러 찾아가려고 했고 너무 염치가 없어서. 성호야, 그래도 이렇게 마주친 김에 그냥 말아마. 내가 네 어머니께 무례했던 거 진심으로 사과하마. 네 어머니께도 용서를 빌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오고 있었단다. 제게 사과하는 예비 장모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 순간 말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셨죠. 성호 왔니? 아유, 정희도 왔구나. 다시 잘해보기로 한 게야. 그렇지? 네, 어머님. 이게 전부 어머님께서 용서해 주신 덕분이에요. 감사 인사 드리려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어머님, 저 다시 받아주신다고 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됐다. 아이 사실 네가 무슨 잘못을 했겠니? 사부인, 우리 딸을 받아주기로 하셨다고요? 그럼 이제 저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그래요. 안 그래도 내가 용서해 드릴 테니 이제 그만 오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계속 손님이 몰려가지고 통 말할 틈이 없었네요.
언제 또 오셔서 서빙이니 뒷정리니 다 도와주셔서 덕분에 제가 숨 좀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냥은 절대 용서 못 해드리고 조건이 있어요. 저랑 약속 몇 가지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휘둥그레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예비 장모는 뭐든 약속하겠다며 고개를 마구 끄덕이더군요. 어머니는 종이 한 장을 볼펜과 함께 예비 장모에게 건네셨습니다. 자, 받아 적으세요. 첫 번째, 두 번 다시 술은 입에 대지 않겠다. 두 번째, 남에게 시기 질투가 날 땐 나 자신에게 칭찬을 한 가지씩 해준다. 세 번째, 스스로 못난 것 같을 때도 거울을 보고 스스로를 반드시 칭찬해준다. 이 세 가지 다 약속할 수 있으면 매날의 날짜도 적고 서명도 하세요. 사부인, 이건 사부인이나 성호를 위한 약속이 아니잖아요. 나랑 우리 아들을 위한 게 맞아요. 사부인이 그 못난 마음을 버리고 주사 못 부리게 술도 다 끊어야 나도 우리 아들 걱정을 안 할 테고 우리 아들한테 괜히 시비 거는 일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 우리 아들 통해서 틈틈이 확인할 거예요. 사부인이 정말 약속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어기기만 해봐요. 그때 내가 으름장 났던 거 기억하죠? 국밥으로 확. 기억하죠. 술에 취해서도 어떻게 그 무서운 말을 잊겠습니까? 약속 지킬게요, 사부인. 사부인 무서워서라도 꼭 지키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시면 됐네요. 성호 너, 네 장모 감시 잘해라. 알았지? 뭘 그렇게 멀뚱멀뚱 섰어? 네 장모 눈물 닦으시게 휴지 좀 가져다 드려. 아, 네, 장모님, 여기요. 장모님? 그렇게 불러줘서 고맙네, 고마워. 내가 정말로 미안했네. 앞으로 꼭 이 약속들 전부 지키겠네. 어머니의 말에 저는 얼떨결에 예비 장모를 처음으로 어머님이 아닌 장모님이라고 부르며 휴지를 건넸습니다. 예비 장모는 그런 제 손을 잡고 엉엉 울었고 예비 아내 또한 그런 자기 엄마를 보며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그렇게 우린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비 장인은 소식을 듣고 어머니를 찾아가 몇 번이고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이셨다고 해요. 또한 예비 장모를 어떻게든 고치고 감싸줄 생각은 못하고 이혼 선언을 했던 자신이 부끄럽다며 앞으로 예비 장모가 또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자신이 잘 살피겠다고 말씀하셨다네요. 예비 처남 또한 나중에 절 만나 자기 누나와 어머니를 용서해줘서 고맙다고 자기 어머니를 상견례 자리에서 진즉 말리지 못해 미안하다고도 말했죠. 화가 났었지만 예비 아내만은 워낙에 좋아했던 제 동생은 일이 잘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그렇게 소란했던 우여곡절 끝에 예비 아내는 더 이상 예비가 아닌 온전한 제 아내가 되었어요. 벌써 결혼식을 올린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제 아내 뱃속엔 우리의 사랑의 결실이 5개월째 무럭무럭 자라고 있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랜만에 일이 일찍 끝나서 어머니 국밥 먹고 싶어서 들렀어요. 아이고, 우리 판사 사위 왔어? 어서 와. 언니 아들내미 왔네. 국밥 한 그릇 뚝딱 말아줘요. 성호 왔니? 예, 제발 너희 장모 좀 여기 못 오게 해라. 어떻게 단골들보다 네 장모가 더 자주 오는 것 같아? 언닌 속으로 내가 일도 거들어주고 말동무도 해줘서 좋으면서. 정말 웃기게도 장모님은 저희 어머니의 팬이 되셨어요. 장모님께서 직접 제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어머니께 각서까지 쓴 날 이후 장모님은 정말로 술을 딱 끊으시더군요. 심지어 못마땅해 하시던 처남댁에게도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하게 되셨는데 사실 사람이 어떻게 한 번에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장모님은 꾹 참고 있던 속내를 저희 어머니께 토로하러 달려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도 어머니를 뵈러 가게에 왔다가 몇 번 봤는데 장모님의 모습이 마치 친구에게 시시콜콜한 수다를 늘어놓는 사춘기 소녀 같아서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사부인, 제가 요샌 우리 며느리한테 못마땅한 게 있어도 꾹 참았거든요. 아니, 솔직히 아무리 바빠도 명절에 전화 한 통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요즘 것들이란. 그런데 사부인 말대로 며느리한테 한 소리 하고 싶을 때 나한테 칭찬을 해주니까 나쁜 생각은 잠시 잊게 되고 기분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하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좋은 사람인 내가 그냥 참자, 내가 이해해 주자 싶더라니까요. 요즘엔 다른 잘 되는 사람을 봐도 질투도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하지도 않고 세상도 아름다워 보이는 게 아주 새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사부인 덕분이지 뭡니까? 호칭은 어느새 사부인에서 언니로 바뀌어 가더군요. 어머니는 장모님을 귀찮아 하시는 듯해도 장모님 말씀처럼 내심 장모님을 좋아하세요. 자식들도 다 결혼시키고 혼자 남은 마당에 자신을 그토록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마치 철없는 동생이 생긴 것 같아 외롭지 않다면서 말입니다. 제가 같이 살자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건강이 받쳐주는 한은 혼자 살고 싶다고 하셔서 걱정이 많았는데 그런 제 빈자리를 장모님께서 채워주고 계신 것 같아 저와 동생은 한편으로 장모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한때는 그토록 원망스럽고 미웠던 장모님이었는데 사람 일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 같네요. 장모님이 변하자 장모님 말씀처럼 처가댁에 대면대면했던 처남댁도 점차 마음을 열더라고요. 사실 일도 너무 정신없는데 시댁만 오면 어머님이 자꾸 뭐라고 하셔서 일 핑계대고 안 온 적도 몇 번 있어요. 어머니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죄송하다고 사과드렸고요. 그런데 요즘엔 어머님이 먼저 일은 많이 바쁘냐고 잠은 자고 일하냐고 걱정도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못된 며느리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님 정말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술까지 끊으시니까 아버님하고 사이도 더 좋아지셨잖아요. 그죠? 장모님은 스스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장인어른과 처남댁과의 사이까지 좋은 쪽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처가 식구들과 아내는 모든 게 저희 어머니의 현명함 덕분이라며 아직까지도 굉장히 고마워하곤 하죠. 이렇듯 한땐 영영 남남이 될 뻔한 아내와 처가 식구들은 저와 어머니의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최근 장모님은 저희 어머니를 따라 봉사를 나가기도 하세요. 한번 좋은 사람이 되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서 말이죠. 저도 아내와 함께 마찬가지로 봉사, 기부, 후원을 꾸준히 하고 있으니 어머니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결국 저와 장모님을 세상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제 사연을 통해 세상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움의 손길 하나로 불우한 누군가 인생은 크게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로 인해 새 인생을 살게 된 저처럼 말이죠. 또한 여러분의 선한 마음은 어머니가 제 장모님을 변화시켰듯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걸,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아름답게 변화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수많은 선행과 더불어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공정하고 엄중한 판결로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하면서 살아가 볼게요. 그럼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